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OT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일단 저희 반은 중급반으로 1개월 완성 과정이에요. 그래서 1개월 동안 독립형 1번부터 통합형 4번까지 이제 모든 4개의 유형을 배우게 되는데, 자, 스피킹 섹션에서 독립형은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통합형은 어떤 종류의 문제들이 있는지는 제가 곧 이어서 유형 설명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투플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도 이제 저희 이 똑같은 해커스 어학원에서 토플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따라오실 때 그냥 앞에 있는 선생님 말을 따라온다. 그러면 약간 좀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먼저 이제 토플 공부를 시작한 입장에서 선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같은 예전에는 저도 똑같이 학생이었으니까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떤 좀 애로사항이 있는지 저도 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OT 끝나고도 문의 주시고, 항상 수업 끝나고도 저한테 문의를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준비물 정도 설명드렸고, 부교재, 주교재, 이제 MP3 음원 안내해드렸죠.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 1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데이 2부터는 저와 함께 이제 타스크 1, 독립형 1번을 배울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총 4문제가 있는데 순서대로 배울 예정이고요. 일단 오늘 OT는 너무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면 오히려 조금 약간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좀 두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은 앞으로 수업은 약간 딱딱한 수업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강의 유형을 듣고 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좀 부드러운 분위기로 좀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마인드로 스피킹 수업에 임하시면 되는지, 또 한 달 동안 굉장히 사실 짧아요. 근데 저도 이제 해커스 어학원이 여기 말고 이제 다른 곳에 있을 때 정말 한 달 수업 듣고 그래도 원하는 목표 점수를 받았거든요. 저도 그때 사실 또 스터디도 했었는데 스터디 원들 중에서 저만 한 달 만에 점수를 받았어요. 자랑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식으로 연습하시면 한 달 만에 원하는 목표 점수 각각 약간은 다르긴 하겠지만 받을 수 있는지 제가 그런 채점 포인트 그리고 공부 방법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첫 번째 파트로는 스피킹이 어떤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 스피킹 유형 이제 특징하고 구성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가지 평가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평가 항목에 맞춰서 연습을 해주셔야지만 사실 한 달이 굉장히 짧죠. 이 장기간에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가지의 평가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문제마다 또 이 평가 항목이 약간씩 다르게 또 적용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독립형은 유창성이 조금 더 강조되고, 예를 들면 3번, 4번 통합형은 내용면에 있어서 점수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평가 요소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 중급반은 사실상 미니멈 목표 점수가 20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20점은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그 이상 23점 또는 중급 들으시고 아마 25점 이상 받으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연습 많이 하신 분들. 그래서 미니멈 20점을 받기 위해서 한 달 동안에 어떤 식으로 또 유형별로 공부하시면 되는지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첨삭까지 안내부터 잠깐 해드릴 텐데, 요거는 제가 내일 이제 독립형 수업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안내도 해드릴 거고, 어떤 과제를 올리시면 되는지도 반별 게시판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안내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냐면, 일단 저희는 1개월 과정 동안 매일 반이죠. 총 4번의 첨삭과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매주 금요일 밤 11시까지 총 한 달 동안 4번의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 4번의 과제가 처음에 OT 딱 수업 들었을 때는 4번밖에 안 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4번의 과제를 모두 제출하시는 분이 정말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스피킹이 총 4문항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 4문항마다 이제 과제가 들어가고, 문항마다 뭐가 중요한지 저희가 이제 디테일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전화 첨삭 조교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특히나 발음이나 강세, 억양 약하신 분들은 이 첨삭 과제를 반드시 통해서 점검을 받으셔야지만, 한 달이 좀 짧긴 해도 발음, 강세, 억양이 좀 많이 좋아져요. 이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스피킹의 점수 포인트죠. 자, 그래서 첨삭 과제를 통해서 1대1로 세부적인 첨삭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과제도 빠짐없이 반드시 제출하셔야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스피킹 첨삭 게시판에 올리는 게 기본인데요. 어떻게 올리시는지는 제가 반별 게시판에도 자세히 적어드릴 거고, 우리 영상으로 찍어서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따라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시작 전에 한 4번의 첨삭까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유형 설명 바로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OT 시간이 50분이고, 특히나 제가 오늘 첫 타임이어서 이제 스터디 설문지를 또 작성하는 시간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약간 끌었기 때문에
네 문제에 관련해서 모든 문제 유형을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리지는 않고 네 문제가 어떤 문제다 정도는 알려드리고 내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 독립형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저희가 치르는 토플 시험 방식은 IBT 토플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치러지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딱 자리를 차리해서 뭐 저희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지정 좌석이죠.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마이크를 통해서 저희의 음성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원어민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앞에 원어민은 없기 때문에 그냥 모니터 앞에만 대고 혼자 얘기하시면 돼요. 약간 단점은 혼자서 떠들다 보니까 약간 민망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약간 가끔씩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현타가 올 때도 가끔씩은 있어요. 그냥 모니터 앞에다 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이제 시험을 치르시면 되고요. 뭐 시험 순서는 오늘 섹션마다 선생님들이 다 설명을 해주시긴 할 거예요. 리딩 섹션, 리스닝 섹션. 한 3시간 내지는 3시간 반 가량 걸치는 조금 긴 시험이어서 10분 정도의 브레이크를 보통은 이렇게 대기실에서 밖에서 이제 뭐 간단하게 간식 드시면서 대기를 하셨다가 10분이 끝나면 다시 원래 자리로 가셔서 대략 17분 동안의 이제 스피킹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릴 OT 자료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시험장에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시험이 전개되는지는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게 약간의 시간이 좀 짧아서 여러분 그 OT 파일 들어간 내용이 있죠? 그 자료를 집에 가시는 길 또는 뭐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17분 동안에 저희가 4문항을 치르게 되는데요. 사실 다른 문항에 비해서 소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17분 진짜로 짧잖아요. 토플 시험 자체는 거의 3시간 반가량도 맥시멈으로 걸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물론 라이팅보다는 문제 수가 많기는 하지만 달랑 4문제만 말씀하고 오시면 되고 요 4문제 중에서 저희가 크게는 이제 독립형 1문제, 통합형 3문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요 통합형 3문제 제가 좀 쉬운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OT 자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쪽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이쪽 보고 계시면 돼요. 자, 이 4문제 중에서 유일한 독립형 문제가 딱 1번에 위치되어 있어요. 사실 나의 선택, 나의 의견 말하기인데요. 요거는 달랑 1문제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독립형 나의 선택, 나의 의견 말하기는 준비 시간이 15초로 굉장히 짧아서 짧은 준비 시간만 갖고 이제 45초 동안에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응답 시간은 45초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연습을 조금 반복하시다 보면 응답 시간 치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준비 시간이 너무 짧아서 문제일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한 달 동안에 좀 다양한 주제 또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순발력 기르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 이 녹음을 하시다 보면은 마치 라이팅처럼 내용에만 너무 이제 포커스를 두고 이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스피킹 섹션이 굳이 라이팅 섹션이 있는데도 생겨난 이유가 뭐다? 얼마나 자연스럽게 말하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45초 동안은 너무 딱딱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도 지금 OT 설명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과장하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본인이 원어민으로 빙의됐다 생각하시고 좀 많이 과장하시면서 녹음을 하시면 점수가 바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독립형 1번은 사실상 한 문제밖에 없지만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학생들이 또 어떤 학생들은 4문제 중에서 3문제가 통합형이니까 일단 통합형 3문제 조금 몰두를 해야 되겠다. 좀 포커스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사실상 여러분 이게 200불짜리 시험이어가지고 첫 번째 문항부터 버벅거리기 시작하면 내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썼다는 생각하에 멘탈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돼요. 1번 망했네? 그럼 이번 시험도 망한 건가 하면서 이제 2번, 3번, 4번부터 나오는 듣기가 안 들리기 시작해요. 이제 멘탈이 순간적으로 막 날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서 어느 정도 선방을 하셔야지만 차례대로 2번, 3번, 4번이 술술술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위치되어 있는 독립형 연습은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를 좀 먼저 강조드릴게요. 그래서 독립형 저랑 오늘 샘플 퀘션으로 맛배기로 연습을 해볼 거고 자, 남아있는 이제 3문제가 여러분 통합형이라고 해서 듣기 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자, 보시면 제가 2번, 3번은 같이 묶어놨죠. 제가 오늘 통합형 설명은 아주 길게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진도가 나가고 나면은 제가 각각의 유형마다 유형 설명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드리고 또 점수 채점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좀 많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만 줄일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conversation을 듣고 내용을 옮겨주시면 되는 건데 요약해서 옮기시는 거죠. 먼저 읽기지만 읽으신 다음에 듣기 들으시고 30초의 준비 시간 갖고 60초 동안 이제 화자의 말을 옮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제 뭐 통합형 유형이기는 한데 읽기 지문 먼저 나오고 이제 듣기 부분이 conversation이 아닌 강의입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을 마찬가지로 30초 동안에 이제 문장 단위로 만드셔서 60초간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옮겨주시면 되고요. 또 3번에 이어서 이어지는 문제가 또 강의 유형이에요. 물론 다른 주제의 강의가 나오긴 하지만 4번 통합형 유형의 특징은 뭐냐면 2, 3번과 다르게 읽기 지문 없이 바로 직접 강의 듣고 이 강의 내용을 옮겨주시면 돼요. 준비 시간이 근데 오히려 좀 줄어들죠. 20초의 준비 시간 갖고 60초간 응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스피킹 섹션이 다른 섹션에 비해서 굉장히 소요 시간이 짧다고 했는데 사실상 제가 아마 기본만 수업 들으신 분도 다 아실 거예요. 17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몇 초를 얘기하는지가 실제 시험장에서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17분 동안 얘기하라 그러면 절대 얘기하기 어렵고요. 특히나 한 달만 수업 듣고는. 실제 저희가 응답하는 시간은 여러분 응답 시간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추가로 얘기는 못해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우리 몇 초 정도 얘기를 하면 되죠.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일부러 여기 계산한 내용을 뺐습니다. 몇 초를 맥시멈으로 얘기해야 된다. 영어 문장으로. 여러분 60초. 제가 항상 끝까지 계산해 드리게 되네요. 3분. 그 다음에 독립형은 45초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달랑 3분 45초만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시험 봤을 때는 그래도 문제가 스피킹이 6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더 그래도 길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개정 후, 작년 개정 후 토플에서는 문제가 2문제나 빠졌기 때문에 정말로 짧은 시간 3분 45초만 스피킹 하시면 되고 특히나 3분 45초를 사실상 뭐 꽉꽉 채워서 계속 랩하듯이 얘기하시는 분은 없어서 보통은 뭐 짧게는 한 3분 15초 또는 약간은 길게는 3분 30초, 45초 뭐 대략 3분 정도만 얘기하면 막 얘기하고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시간 계산해 드리는 이유 항상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3분 45초가 중요하냐? 자, 저희는 1년 과정이 아니라 또는 6개월 과정이 아니라 딱 한 달만 듣고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뭐 기본부터 이제 올라오신 분들은 뭐 2개월 또는 3개월 동안 수업을 들으신 분도 계실 거지만 자, 요번 수업이 중급반 수업이 처음이신 분들은 말 그대로 한 달 동안 정말 빡세게 연습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되는데 시험장에 가셔서는 5분 이상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짧은 시간만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 달만 해도 열심히 노력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항상 시간을 계산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거 보면은 사실 아침 수업이기도 해서 약간 표정도 좀 다운되어 있고 좀 마스크 끼고 있어서 좀 답답하시기도 할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막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해주시면 혼자서 약간 짠해 보일 수가 있어요. 저 선생님이 아침 10시부터 저렇게 앞에서 원맨쇼 하네. 그래서 여러분 약간 측은지심을 발동해서 저도 이렇게 앞에서 열심히 수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좀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고 자신감 가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스피킹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뭐 스피킹이라든지 아니면 라이팅에서 이제 템플릿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 스피킹 같은 경우 뭐 라이팅도 마찬가지지만 템플릿을 안 갖고 가시면은 실제로 한 달만 연습하고 시험장에서 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자, 제가 크게 템플릿이라고 부르는 게 2개가 있는데요. 보통은 독립형 같은 경우는 여기에만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독립형은 나의 생각 또는 의견을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독립형의 나의 생각, 의견을 사실 한 달 만에 영작으로만 의존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유하고 뭐 세부사항, 예시 문장을 대셔야 되는데 영작에 의존하기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부교재에 넣어드리는 이유와 세부사항에 관련된 아이디어 문장 또는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게 응답의 유창성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에 10가지 유창성 템플릿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독립형 같은 경우는 요 유창성 템플릿을 한 달 동안 달달달 외우셔서 제가 반별 게시판에 올려드리는 자료에 다양한 주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물론 너무 딱딱하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말하듯이 적용하는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1번부터 4번까지 뭐 우리가 독립형만 있는 게 아니라 듣기 내용을 옮겨주셔야 되는 통합형도 있는데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뭐 독립형은 45초, 통합형은 60초 이렇게 응답하실 때 필요한 어떤 틀이 있잖아요. 이렇게 틀이 있어야지만 문장이 끝난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이런 독립형 또는 통합형 응답의 틀, 요 템플릿도 1, 2, 3, 4 따로 외워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은 맛배기로 독립형 응답의 틀만 갖고 왔는데요.
뭐 예를 들면 통합형 2번 같은 경우에는 응답의 틀이 어떻게 되냐. 뭐 읽기 지문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하고 나의 의견이 아닌 읽기 지문의 내용 언급해 주시고 뭐 다음 센텐스는 the man in the conversation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응답의 틀이 있거든요. 그거를 각각 외우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통합형까지 커버하기는 조금 빠듯한 시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독립형 위주로만 일단은 연습을 해볼게요. 자, 독립형은 주제가 딱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찬성하거나 반대하는지 또는 두 개의 어떤 선택사항 중에서 내가 무엇을 조금 더 선호하는지를 골라서 나의 이유하고 이제 세부사항을 대주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 자, 근데 다짜고짜 대답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막막하게 되겠죠.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한국말로 뭐 진행되는 잡 인터뷰를 이제 치르더라도 한국말로 갑자기 조금 난해한 질문이 던져지면은 한국말도 이제 좀 버벅버벅거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버벅버벅거림을 이제 막기 위해서 유창성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템플릿, 응답의 틀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모든 응답을 할 때는 삐입 소리가 나올 거예요. Begin speaking now 하고 삐입 나오거든요. 삐입 소리만 들리면 머릿속이 갑자기 또 하얘지는데 하얘지는 대신에 무조건 첫 번째 문장으로 몇 개 연습해 볼게요. 보통은 선호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호도 물어보는 문제가 딱 앞에 나왔다 하면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한다? 무조건 반사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같이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I personally prefer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너무 우울한 톤 말고 채점관도 사람인지라 너무 우울한 톤으로 얘기하면은 아휴, 또 이런 녹음 파일도 채점해야 되나 좀 짜증이 나겠죠? 자, 그래서 조금 톤 올려볼게요. 나는 원래 발랄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스피킹 때는 좀 발랄한 척 하겠다. 200불을 냈으니 200불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200불 여기 시험 가격이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조금 톤 올려볼게요. 시작. I personally prefer. 시작. 하고 내가 선호하는 선택사항을 문제하면서 갖고 오시면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바로 다짜고짜 이유 얘기하면 이유가 생각보다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항상 약간 조금 더 쉬는 차원에서 Let me explain why 이런 문장도 해볼게요. 시작. Let me explain why. 자, 이렇게 하고 완전히 쉬세요. 그 다음에 여유 있게 첫 번째로 하고 이유를 얘기할 거야. 같이 따라해 볼게요. 시작. First of all. 또는 the first reason is that.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제가 부교재에 다른 어떤 예시도 넣어드렸습니다. 자, 독립형은 이유와 관련된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반드시 넣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얘기해 볼게요. 보통 세부사항을 좀 다짜고짜 바로 문장으로 연결하기보다는 뭐 어떤 얘기냐면 뭐 구체적으로 왜냐면 또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이때 표현을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what I mean is that 이 표현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What I mean is that. 그래서 설명하는 톤. 물론 앞에 채점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채점관이 앞에 있다 생각하시고 모니터상에 채점관이 있다 생각하시고 항상 설명하는 듯한 톤으로 실제로 말하듯이 조금 표정도 지어주세요. 왜냐면 표정이 당연히 녹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표정을 지음으로써 조금 더 자연스러운 억양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 딱딱하게 What I mean is that 하면 이게 감정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눈을 계속 크게 하고 있는데 What I mean is that 이렇게 강세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커지게 되죠.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The second reason is that. 저는 주로 두 번째는 좀 이런 길게 시작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어떤 분들 second 하고 second 이유가 생각 안 나서 second 하고 두 번째로 계속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끄는 차원에서 좀 큰 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The second reason is that.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하고 좀 여유롭게 외운 문장 되시면 돼요. 자, 또 세부사항 될게요. 어떤 식으로 된다? 뭐 문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To be specific 하고 이제 구체적인 이유를 대주시면 되는데 자, 이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응답의 틀은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무조건 독립형을 답하실 때 쓰는 어떤 틀이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어떤 얘기냐면 이것만 한다고 해서 점수가 주어지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사실상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 내용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얘기하는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독립형이 중요한 점이 뭐다? 여기 제가 지금 우측에 보여드린 제가 드리는 이 유창성 템플릿을 반드시 외워가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유로는 갑자기 내가 영작해서 이유를 대기 어려우니까 뭐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두 번째 이유도 마찬가지로 영작에만 의존 하시는 게 아니라 주제에 따라서 뭐 재밌기 때문입니다. 또는 뭐 스트레스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구입하시면 나와 있는 10쪽하고 14쪽에 있는
아이디어 문장을 그대로 외우셨다가 물론 제가 넣어드린 문장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의견인 것처럼만 그대로 전달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통합형 이제 진행되면은 사실 뭐 초반에는 독립형 수업부터 하니까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독립형이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그냥 문장 외우는 것도 이게 어휘 암기도 아니고 문장을 통으로 외워야 되고 또 외우는 동시에 발음하고 강세, 억양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1, 2주차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문장을 외운다는 것 자체가. 근데 나중에 여러분 통합형, 특히나 강의형 배우게 되면은 사실상 독립형은 열심히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통합형 강의 유형은 듣기가 안 되면은 사실상 녹음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자, 리스닝이 포함되는 통합형은 그래도 약간의 듣기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듣기 실력이 전혀 필요 없는 독립형에서 최대한 선방해 주시고 오프 토픽 안 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응답의 7 템플릿 하고요. 제가 부교재에 넣어드린 제가 10 fluency 템플릿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실전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독립형은 15초 굉장히 짧은 준비 시간 그리고 응답 시간도 사실 길지 않은 45초라고 말씀드렸는데 크게 문제 형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었죠. 둘 중에 내가 원하는 거 고르기 또는 주어진 진술문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얘기하기. 뭐 anyway 항상 문제 형태는 pair choice인데요. 자, 오늘 그 자료 보시면은 3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OT 3쪽에 보시면 OT 파일 3쪽에 보시면은요. 문제 하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실제 문제를 기출이기 때문에 문제를 좀 바꿨어요. 실제 문제를 그대로 넣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종류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매달마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자주 빈출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독립형. 특히나 여러분 얘는 라이팅 독립형이 아니에요. 문제를 꼼꼼하고 뭐 정독할 시간이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험장에 가시면 문제부터 읽어주고 15초가 카운트 되는데요. 문제 너무 꼼꼼히 보지 마시고 항상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선택사항이 뭔지만 빠르게 캐치하시면 돼요. 자, 오늘 보시면은 돈이 있으면 하나의 선택사항은 뭐죠, 여러분?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밴드의 콘서트장 가는 티켓 나와 있고요. 또는 이제 뭐 겨울도 됐으니까 따뜻한 옷 입고 싶으시죠? 또 하나는 옷. 자, 돈이 있으면 이 둘 중에서 뭐 사고 싶어요. 자, 여러분 뭐 비판적인 사고라는가 엄청 논리적인 생각을 할 틈이 없겠죠.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아예 선택조차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이 입장이라면 어떡하지? 내가 돈이 있으면 뭘 사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너무 깊게 빠져들어서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우리 실제로도 뭐 배달 음식 같은 거 주문할 때 뭐 치킨 시킬까 피자 시킬까 고민하다 보면 한 10분 이상 지나가게 되잖아요. 하지만 독립형은 준비 시간이 15초로 너무너무 짧기 때문에 이제 저랑 같이 한 달 동안 연습하고 난 다음에 시험장에 가시면은 내가 외운 템플릿 어느 쪽이 조금 자연스럽게 적용될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빠르게 고르신 다음에 15초 동안의 영작에 의존하시는 게 아니라 제 부교재 문장을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저와 함께 외운 문장은 없지만 맛배기로 어떤 식으로 브레인스토밍 하시면 되는지 45초 또 어떻게 녹음하시면 되는지 저와 함께 살짝만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뭐 질문을 따로 하고 이럴 거 아니니까 여기 또 스피킹 나 시키면 어떡하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눈이 지금 약간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참 코로나 때문에 사실 수업 편성이 조금 어렵긴 한데 마스크를 끼는 이제 굳이 장점을 좀 찾아보자면 좀 수줍음 많으시고 좀 자신감 없으신 분들은 이 마스크 쓰고 있어서 누가 얘기하는지 잘 안 보여요. 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녹음을 한번 해볼 텐데 일단 녹음 전에 15초 동안에 제가 뭐 나눠드린 자료 뭐 하단에 뭐 간단하게 노테킹 할 수 있는 공간 있죠? 거기다가 한번 어떤 옵션을 고르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유하고 디테일까지 한번 떠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begin to prepare 준비 한번 해보세요. 자, 15초가 이렇게 짧다. 그냥 체감하시는 정도로만 오늘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 시간을. 자, 제가 이 투플 스피킹을 학생 신문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와, 시간 15초가 진짜 귀중한 시간이었구나. 사실 가끔씩 앉아있다 보면 저 15분도 이렇게 멍하면서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투플 공부를 준비를 하면서 특히나 이 스피킹 섹션에 준비 시간이 사실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아무리 45초밖에 얘기를 안 하라고 시키긴 하지만 15초 진짜 짧아요. 그죠? 지금 아마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본 분도 계실 것 같고, 아, 뭐 사야 되지? 계속 고민한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고르긴 했으나 내가 이거 왜 골랐지? 라고 한국말로도 떠오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준비 시간 짧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2주 동안은 조금 템플릿을 외우는데 조금 신경을 더 쓸 거고요. 물론 템플릿 외우면서도 제가 그 템플릿을 다양한 주제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도 문제 연습은 해보겠지만 2주차까지는 문장을 좀 많이 외우고 2주차 동안 문장을 외우다 보면 3주차에는 본인도 놀랄 정도로 그래도 외운 문장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적용이 돼요. 3주차부터는 조금 더 많은 다양한 문제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연습한 부분이 없으니까 15초 동안 아무 생각 안 나는 건 당연한 거지만 3주차가 지나갈 무렵도 마치 첫 번째 데이 원 오리엔테이션 시간처럼 아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난 3주 동안 뭐 했나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제가 좀 많이 설명드리는 게 4가지 섹션 중에서 스피킹은 없는 것처럼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리딩 섹션이 우리 여러분 다 모든 섹션이 30점 만점이잖아요. 물론 리딩은 굉장히 중요해요. 리딩에 나오는 어휘가 리스닝에도 쓰이고 뭐 라이팅에도 쓰이고 스피킹에도 쓰이긴 하는데 너무 단어 암기에만 뭐 3시간, 4시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단어 암기만 하시면 이번 달은 단어 암기, 그럼 다음 달은 리딩, 또 다다음 달은 뭐 리스닝. 이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공부하는 시간이. 사실 공부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 성적도 올라갈 것 같은데 오히려 너무 길어지면 체력이 딸려서 점수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컨디션 관리 조절 잘 하시면서 시간 분배, 저희 스피킹 수업 자체는 뭐 50분으로 이제 다른 섹션과 똑같지만 공부하는 시간은 리딩만큼 3시간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1시간씩은 꼭 투자를 하셔서 3주차 정도 지날 때에는 그래도 어떤 얘기라도 4-5문장 정도는 꺼낼 수 있도록 훈련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응답의 틀 있죠? 45초 동안 이런 틀을 지켜서 얘기해 주세요. 뭐 사실 룰은 아니지만 이 틀을 안 갖고 가시면 입을 떼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틀을 이용해서 대답을 해볼 거고 중요한 건 안에 주제와 관련된 어떤 이유하고 디테일을 넣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우측 상단에 그때 보여드렸었던 방금 보여드렸던 그리고 OT 자료 3쪽에도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10개의 아이디어 중에서 보통 45초니까 한 2가지 이유 정도 넣을 수 있거든요. 2개의 아이디어를 골라서 한번 답변을 구성을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10개의 아이디어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10개 언제 다 외우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물론 요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고 난이도도 예전보다 좀 많이 올라가서 10개 다 외우시면 당연히 좋아요. 근데 이제 수업 진행하다 보면은 자주 쓰이는 5개가 있고요. 이 5개 중에서도 또 자주 쓰이는 한 2-3개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이제 깨버려가지고 2-3개만 달랑 외워가야 되겠다.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좀 다양한 템플릿을 조금 맛배기로 외워보신 다음에 수업 전개되면은 뭐 2번, 3번, 4번 위주로 좀 많이 쓰이네. 또는 시험장에서 응용을 조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유 하나 조금 긴 디테일로 45초 구상할 수도 있거든요. 개인 경험담 써야 되겠다. 이렇게 수업이 좀 전개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맞게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직 뭐 부교재 구입하신 분들 없으니까 제 템플릿을 이용한 예시 답안을 보여드릴게요. 사실 예시 답안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수업을 들으시면. 근데 막상 시험장에 가시면 제 그 템플릿을 그대로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뭐 어떤 문제가 주어졌다고 해서 제 템플릿 10개 중에서 똑같은 템플릿 2개 쓸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템플릿 내에서도 응용도 하시는 분도 있고 정확하게 그대로 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템플릿을 쓰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미리 질문이 들어올까 봐 말씀을 드리자면 제 수업 듣는 학생 많을 텐데 시험장에서 다 똑같은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뭐 오프탑픽 안 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로 없고 실제로 저는 매번 제 부교재에 있는 템플릿을 사용하지만 점수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 중요한 건 내용도 어느 정도 주제와 연관된 내용을 얘기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스피킹은 어떤 발음으로 얼마나 좀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이제 문장을 얘기하는지 그 문장의 발음, 강세, 억양에서 점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절대 똑같은 내용을 얘기했다고 해서 점수가 똑같이 주어진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1번부터 한번 6번까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저는 약간 말하는 속도가 빠른 편이죠. 말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주로 제가 항상 계산해 보면 6-7문장 정도는 45초 동안 넣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넣어야 되는 항목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 선택사항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이유 들어가야 되고 뭐 디테일이나 예시 들어가도 꼭 돼야 되지만
4문장 내지는 5문장 정도 얘기해도 충분하다. 절대 많은 내용을 마치 그 랩하듯이 끼워 넣지 않아도 점수는 맞을 수 있다. 오히려 좀 되게 여유로운 척, 자신감 있는 척 하시면 점수가 항상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서두르실 필요 없이 어떤 분들은 뭐 녹음 속도에 따라서 5번까지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잘릴 수도 있고요. 조금 속도 빠르신 분들은 6번까지 녹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내일부터 암기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영작이 아닌 암기하는 방식으로 독립형은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 중급반이긴 해도 나 뭐 중급반 듣기는 하는데 스피킹 꽤 잘해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중급반 들으시는데 나 리딩 섹션 사실 좀 잘해서 중급 들어온 거지 스피킹 진짜 못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실력 차이는 똑같은 레벨이라 해도 굉장히 많이 날 수밖에 없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우는 걸 원칙을 하고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약간의 많은 응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당연히 내용 중에서 조금 더 뭐 추가 점수가 있겠죠. 나는 영작은 1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응용 문장 빼신 상태에서 템플릿만 그대로 넣으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이건 여러분의 선택사항이에요. 하지만 말하듯이 녹음해야 된다. 요거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앞에 제가 채점관이라 생각해 주시고요. 또 채점관이라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럽나요? 즉 저한테 실제로 말하듯이 뭐 손도 사용하시고 또 표정도 같이 지으시면서 같이 첫 번째 문장 정말로 내가 고른 선택 사항인 것처럼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막 랜덤으로 골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공연장을 너무 가고 싶어서 공연장 가는 티켓을 고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던져야 된다? 여러분 로봇 아닙니다. 공연장 가는 티켓을 저는 선호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요. 선호합니다. 내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부터 강조해 볼게요. 시작. I personally prefer to buy tickets to a concert. 이렇게 해서 조금 약간 오글거리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좀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용 영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클리어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진짜 설명하는 톤이에요. 나 템플릿 지금 외우는 거 얘기한다. 이런 느낌 아닙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정말 여러분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약간 두려움에 또는 사슴같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어서 누구 목소리인지 지금 분간이 안 돼요. 거의 제 목소리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이 턱은 좀 움직여야 돼요. Let me explain why. 아니고 크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여러분 좀 텐션 올리고 있죠? Let me explain why. explain에 강조 줘볼게요. 자, 첫 번째로 시작. First of all, I can relieve some stress from studying. 해볼게요. 시작. First of all, I can relieve some stress from studying. 요거는 여러분 토플을 지금 다 모두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100%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제 스트레스 템플릿인데요. 5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장 앞으로 계속 외우시면 돼요. 첫 번째로 공연장 가고 싶은 이유가 학업에서 받은 스트레스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웬만하게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를 무조건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스트레스 왜 푸는지 세부사항은 대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유까지 되는 건 크게 안 어렵거든요. 좀 짧게 되면 되잖아요. 근데 세부사항이 생각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 성적이 매겨질 때는, 점수가 매겨질 때는 세부사항이 어느 정도 탄탄한지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요 문장도 외워가시면 돼요. 무조건 공연장에서 음악 즐기면서 하지만 문제가 늘 공연장에서 음악 즐기는 상황만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while ing는 그때그때마다 바꿔주시고 파란색 부분 있죠. 이게 유창성 템플릿이에요. fluency 템플릿인데 고민거리, 걱정거리 잠시 잊어버리고 기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사 2개, 형용사 2개 외워가시면 돼요. Worries and problems, refreshed and energetic. 이거 같이요. 한번 해볼게요. 눈이 좀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하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What I mean is that 아니고 mean에다가 한번 강조 줘볼게요. 여러분 시작. What I mean is that I can forget about my worries and problems and feel refreshed and energetic. 나 응용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while ing 시작. While 맞아, enjoying some good music. 여러분 즐기듯이 지금 음악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우울한 톤 기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약간 좀 좀비처럼 느껴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조금 더 여러분 텐션 올려볼게요. 자, 제가 지금 이제부터 또 원맨쇼가 시작되게 되죠, 여러분. 큰 소리로 해볼게요. The second reason is that 시작. The second reason is that I can build stronger relationships with my friends. 뭐 함으로써? By attending a concert. 뭐 다른 거 고르신 분들은 뭐 예를 들면
by going shopping. 나 옷 사는 거 고른다 하시는 분들은 쇼핑함으로써 뭐 친구들하고 뭐 수다 떨면서 돈독한 관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보시면 위에도 쇼핑, 그러니까 옷 사는 게 쇼핑이잖아요. 쇼핑하면서 잠시 고민거리, 걱정거리 있고 기분 전환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 고르셔도 템플릿 적용이 된다라는 거. 자, 근데 마찬가지로 왜 좀 친구들하고 또 돈독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세부상을 대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연장에서 뭔가 quality time, 보통 뭐 한국말로 뭐 의미 있는 시간, 뭐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quality time을 함께 보내면서 조금 더 잘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장 한번 외워서 우리 나중에 얘기할 텐데 오늘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This is because while spending quality time together, 쉬고, we can better communicate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45초 지났으면 여기서 끝내시면 되고요. 애매하게 5초가 남았네. 그러면 마무리 문장 한번 해볼게요. 시작. For these reasons, I would like to buy some tickets to a concert. 그러면 I think it's better to buy some tickets to a concert. 자, 여러분 오늘은 이걸 외워서 녹음은 안 할 건데요. 지금 여기 앞에 보면서 녹음해 볼게요. 이미 기본반 때 저와 함께 이 문장으로 녹음하셨던 분들은 지난 녹음 파일 안 지우셨죠? 한 달 전 나의 녹음한 발음보다 지금 그래도 약간은 좋아져 있는지 아니면 발음이 더 구수해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발음이 더 구수해진 분들은 기본반에서 뭔가 연습을 잘못하신 분이고 오늘이 중급반 수업으로 나 토플 수업 자체가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녹음한 이 녹음 파일 저장하셨다가 한 달 과정, 20회 과정이 다 끝나 있을 때 마지막 녹음 파일하고 비교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돼요. 한 달만이라도 발음 연습 많이 하신 분들은 발음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녹음기 다들 꺼내주시고요. 마치 우리 실제 시험인 것처럼 실제 시험장도 동일한 날의 시험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문제를 접하게 돼요. 여기 뭐 더미 같은 거 없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실제 시험 현장이라 생각하시고 옆에 사람 크게 녹음하는 거에 페이스 말리지 마시고 큰 소리로 마스크 껴서 누가 지금 얘기하는지 안 보여요, 여러분.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어민으로 빙의 되셨나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뭐 사실 영어 이름을 부르진 않을 건데 영어 이름을 하나 갖고 오셔서 나 오늘 뭐 세바스찬이 될 거야, 뭐 팅이 될 거야 이렇게 영어 원어민으로 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Ready, set, go! 오케이,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45초가 꽉 차거나 아니면 랩업 센텐스를 할 시간 없이 시간이 약간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 살짝 빨리 하신 감이 있었어요. 굉장히 녹음은 잘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Let me explain why. First of all, 문장이 끝난 다음에 쉬지 않았다거나 또는 거마가 있는데 First of all, I can relieve some stress. 쉬지 않고 넘어갔거나 이런 포인트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서 쉬고 또 어디서 또 의미 단위를 붙이셔야 되는지는 제가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릴 거고 물론 오늘은 OT 시간이어서 발음 하나하나를 제가 지적해드리긴 좀 어려워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발음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수업이 본격적으로 내일 시작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스 발음 다음에 나오는 트 사운드를 된소리 발음하는 거, 스타링 하는 거 있죠. 또는 뭐 예를 들면 스 발음 다음에 프 사운드가 나왔다. 그러면 트 말고도 이 프 사운드는 뭐 speaking 이렇게 된소리 하는 거. 이런 발음의 원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컬러리 타임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QU 발음 뭐 quality time 해서 뭐 W 발음 넣는 거.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고 정확한 발음을 올리는 방법은 내일부터 알려드릴 텐데 오늘 녹음한 내용을 집에 가시는 길에서 꼭 들어주세요. 들어보시면서 아, 내가 발음이 이 정도가 약간 어떤 문제가 있구나. 나 지금 발음 뭐 들었을 때 문제 없네. 하시는 분들은 내용 전개 면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연습하시면 되고요. 아, 나는 지금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발음이 내 귀에도 안 들린다. 전달력이 너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내용 전개와 더불어서 발음 연습까지 조금 확실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배우는 독립형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 달 동안의 영작이 아닌 문장 암기 위주로 들어갈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왜 문장 암기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암기한다? 준비 시간이 저희는 딱 1개월 과정밖에 없기 때문에 정규반 또는 그 이후반 들으시는 분들도 다른 수업도 아마 레벨이 높아도 다 거의 대부분 템플릿은 암기하는 위주로 수업은 전개될 거예요. 독립형은요. 자, 그래서 독립형 준비해 갖고 오시고요. 남아있는 통합형 유형은 말 그대로 듣기 내용 그대로 듣고 요약해서 60초 동안 이제 응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OT가 끝나 있을 때는 이 모든 내용을 다 입력하실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스피킹 섹션이 세 번째 순서에 위치되어 있고 문제가 총 4개고 독립형 나의 생각 말하기 1번에 딱 한 문제 있고 2번, 3번, 4번은 모두 통합형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짧게 스피킹 평가 요소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반은 보통 18점 정도가 목표 점수고요. 저희 중급반은 20점 내지는 23점 이상이 목표거든요. 자, 그래서 적어도 20점 내지는 22점, 23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내용으로만 점수 받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얘가 라이팅처럼 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발음으로만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그래도 18점 정도 받으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말하는 문장이 채점관이 거의 대부분 이해할 수 있나 이 전달력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용이 탄탄하지 않아도 사실상 스피킹 섹션은 사실 내용이 탄탄하지 않으면 27점 이상은 어려워요. 그래서 원하는 목표 점수가 18점 내지는 20점 아니면 20점 초반이라면 내용이 약간 부실하더라도 발음 좋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만 얘기하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망한 것 같은데 사실 리딩 섹션, 리스닝 섹션은 망한 것 같은 보통 망해 있어요. 근데 스피킹 섹션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 나 무슨 얘기를 하고 온 거지? 기억도 안 나고 문제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망했다 싶으면 보통 리딩 섹션, 리스닝 섹션보다 점수가 좀 잘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17점, 18점은 금방 받으시는 편이니까 중급반의 20점 이상의 목표를 위해서 발음은 정확하게 하되 최대한 영어식 인터네이션을 써서 정확한 강세를 넣고 문법, 어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내일부터 말씀드릴 텐데 너무 문법이나 아니면 어려운 어휘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입이 안 열리게 되거든요. 스피킹은 일단 입이 열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문법 생각, 어휘 생각하지 마시고 틀린 문장이더라도 앞에서 판단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원어민 앞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은 자신감 있게 독립형 같은 경우는 외운 문장 그리고 통합형 같은 경우는 저와 함께 열심히 노테킹하는 연습을 하셔서 노테킹 연습, 그 다음에 짧게라도 정확한 문장 단위를 만들어서 녹음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정리만 해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독립형 수업 시작하게 되면 독립형만 중점적으로 목표 점수 받는 방법 그리고 유창성 올리는 방법 요거를 설명드릴게요. 자, 1개월 저희 한 달 목표 과정 점수 받는 방법 독립형은 자, 이거는 이해력이 딸리시는 분도 누구든 할 수 있고요. 리스닝 안 되는 분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암기. 아쉬운 건 독립형이 한 문제밖에 없다는 거지만 1번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1번부터 선방하시면 생각보다 2, 3, 4번이 굉장히 잘 풀려요. 저의 경험담이기도 하고 학생들의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부교재에 있는 10쪽, 14쪽에 들어가 있는 문장 암기해 주시고요. 기본반 학생들은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저와 수업 들으신 분들은 똑같은 템플릿이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더 많은 자료, 조금 더 어려운 템플릿을 사용을 한다는 거. 기출 자료를 제가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당연히 문제 워딩이라던가 이제 센텐스를 바꿔서 올려드리는데 이 많은 기출 자료를 연습하고 가셔야 됩니다. 200개 이상의 자료를 연습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실제 이제 응답이 나오고 첨삭과제 반드시 제출하실 것. 스터디 혹시 참여하시는 분들은 스터디에서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훈련하실 것. 통합형은 3문제인데요. 통합형 수업이 전개되면 조금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템플릿 일단 무조건 먼저 암기예요. 리스닝이 있다고 해서 리스닝 연습만 하시는 게 아니라 템플릿 먼저 암기, 그 다음에 듣는 것과 동시에 노테킹하는 연습하기. 여기 부분이 조금 많은 프랙티스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주교재에 들어있는 10문제, 2번, 3번, 4번 통합형마다 10문제씩 들어가 있는데 이 10문제씩 여러분 10번만 계속 돌려서 연습하셔도 무조건 제가 23점 받는 거는 개런티를 할게요. 실제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 통합형은 노테킹 위주로 수업이 전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내일부터 독립형 수업 전개할 건데 주교재, 부교재 꼭 갖고 오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수업을 거의 진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셨을 것 같아요.
내일은 여러분 아침 수업이긴 하지만 텐션을 올려서 밥도 드시고 오시고 녹음기 꼭 챙겨 갖고 오시고요.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좀 노래 부르듯이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스터디 지금 관련된 설문지 작성하신 분들은 저한테 제출하고 첫 번째 스피킹 수업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